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 치매 가족 지원 제도와 치매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치매 문제를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발표됐습니다.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병으로 간주되는 치매. 일각에서는 사회적 재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치매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치료제는 물론 그 원인조차 불분명한 미지의 질병, 고령화 사회에 피할 수 없는 고민, 치매.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치매 연구의 현 주소를 들여다봅니다. 사람 머릿속 1.4kg의 신경 덩어리인 뇌. 치매란 이곳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죠. 한 설문조사 결과 노년층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암보다도 치매를 꼽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하나로 꼽히는 로널드 레이건은 치매로 10년간 투병하다 사망했고,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마가렛 대처도 치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죠. 100여 년 넘게 사람들을 괴롭혀온 질병 치매. 하지만 아직 그 치료법도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많이 알려진 대로 이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에서 한 5%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수 증가나 거기에 대한 진료비 말고도 환자를 돌보는 데 보호자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주로 자녀 한두 명이 환자를 케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서 뭐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거의 이제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케어하려면 거의 가정이 파탄나는 정도로 이렇게 심한 부담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치매의 실태인 것 같아요. 점점 지금도 안 좋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환자 수는 나날이 늘어나지만 그 해결법은 없는 상황.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치료비나 관리 비용도 엄청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手回したことあったんよね。それが辛うて辛うて、今そういうことはやっぱり経験してますね。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상당수가 우울증에 빠지고 실직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이중고에 간병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레이건은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천천히 분해돼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했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국가적 책임이 필요한 질병이 된 치매. 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경우 2015년 치매 대책 추진 종합 전략인 신오렌지 플랜을 제정했고, 영국 정부 역시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약 개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
2025년엔 약 1,900억 원 규모로 투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 공통의 어젠다로 떠오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된 질병 치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9월 치매의 날을 맞아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시동을 건 치매 국가 책임제.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국가 치매 책임제의 아주 큰 부분은 사실은 돌봄에 관한 체계적인 나라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개인이 그 고통을 다 떠안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의료보험 체계를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과 그다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나서서 그런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시스템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 새로 꾸려지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10개년 계획을 수립. 선진국처럼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치매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우수한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각 분야에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예방과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제 개발, 그다음에 돌봄에서도 아주 그 IT나 IoT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환자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벤티브 트리트먼트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방 치료의 개념으로 병이 진전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치료를 하려고 치료제 개발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다 그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그런 맞춤형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초 연구가 다 그 지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원인에 근거한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치매 연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뇌과학 연구의 하부, 치매 DTC 융합연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주관하에 산학연이 힘을 합쳐 치매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연구 가운데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받는 연구팀이 있는데요. 최지연 박사 연구팀은 새로운 치매 진단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치매 조기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치매 진단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검사의 시간이 길죠. 검사의 시간이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넘게 지속이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것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기능,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뇌영상 방법은 이제 아밀로이드 펫이나 타우 펫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사능 동위 물질을 넣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되고, 조영제를 넣어야 되고, 주사바늘 통해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영상실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아무래도 좀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촬영하는데 뭐 적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두 시간 넘게 걸리는 것이니까, 그 피실험자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진단을 받기에 좋은 경험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노화가 지속이 될 때는 상당히 자주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행성 질환인 치매는 무엇보다 빠른 진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치매 검사인 뇌 영상 촬영이나 신경 인지 검사의 경우
비용이 비싸고 검사가 힘들며 치매가 진행된 환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수준에서도 치매 진단을 저렴하고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단법이 필요했던 거죠. 연구진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진단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테스트 이름은 웨이 컴플렉스 피겨 테스트고요. 현재 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실에서 인지기능을 검사하는 검사 테스트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결과만으로는 이 환자가 치매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힘든데요. 특히 치매 환자 중에서도 EOAD, LOAD가 있어요. 그러니까 EOAD 같은 경우는 Early Onset Alzheimer, LOAD는 Late Onset Alzheimer인데요. Early Onset Alzheimer는 치매가 일찍 발현된 그런 환자를 얘기하는데 이 일찍 발현된 환자군의 특징이 인지기능의 장애가 훨씬 더 심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그룹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그림을 따라 그렸을 때 결과물만 봐서는 환자군을 구분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때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니까 두 그룹 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웨이 피겨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환자의 눈동자를 추적함으로써 환자군을 구분하는 진단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 뇌파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연구진.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 일반인과 치매 환자의 차이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 걸음마를 뗀 상태. 연구 종료까지 연구진은 긴 싸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병과 달리 치매 연구가 유독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매를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동물 모델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사람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가신 후에 이제 뇌조직을 통해서 연구를 하시거나 살아계실 때 연구를 하시거나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 모델이 정확한 그러니까 인간 치매와 거의 비교 가능한 동물 모델이 잘 정의가 된 동물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측면에서 동물 모델이 완벽한 동물 모델, 저희가 만족할 만한 그런 동물 모델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치매라는 것은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실질적으로 밝혀진 원인 7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많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 원인마다 저희가 솔루션을 찾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조차도 문제가 되는 뇌 영역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접근을 한 가지 접근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병렬적이고 다각도 멀티레벨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뇌 기능이 손상, 기억과 판단력을 상실하다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 치매. 지금 우리는 치매 연구의 다양한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1907년 독일의 신경병리학자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발견한 이 새로운 질병은 그의 이름을 따 알츠하이머 병이라 불리게 됐죠.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와 달리 정확한 발병 기전과 원인에 대해선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허가받은 알츠하이머의 치료제는 5개. 하지만 이도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입니다.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개도 없죠. 기존
대부분의 약물들은 그 증상 완화제입니다. 원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다 원인 치료제로 가고 있고요. 이 원인 치료제를 해야지만 사실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뭐 초기, 중기, 뭐 아니면 환자의 그 특성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임상 3상에 가 있는 원인 치료제가 22개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왜 이렇게 치료제의 개발이 더디냐, 그게 문제인데 뇌를 들여다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얼굴만 보고 또 간단한 검사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또 병이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3가지씩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이 신약 연구에 대한 이 효과 판정은 환자를 임상적으로 진단해서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를 가져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연구에 등록을 해서 약을 드리고 효과를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등록한 환자분 중에 한 20-30% 정도가 병이 아닌 분들이 있고 다른 병인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치매가 혼합돼서 왔는데 알츠하이머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약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약의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여 년이 넘은 치매와의 전쟁. 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을 가장 유력하게 꼽습니다. 뇌 안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여기서 발생한 독성이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이론이었죠. 하지만 최근 베타 아밀로이드 타깃의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던 다국적 제약사들이 잇따라 임상시험에 실패하며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진도 새로운 원인 물질에 주목하며 신약 개발에 승부수를 던졌죠. 치매 DTC 융합연구단의 박기덕 박사 연구팀. 이들은 최근 가바 합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아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바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뇌에서 생성돼 학습장애나 기억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가바의 과생성을 억제하는 화합물을 개발, 치매 치료의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희 기전은 이 치매 환자들에서 왜 기억력이 나빠지는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뇌와 일반 환자의 뇌를 이제 죽은 이제 기증을 받은 뇌를 분석을 해보니까 치매 환자의 뇌에서 가바라는 물질이 상당히 과생성되어 있고 그 가바를 만드는 엔자임이 엄청나게 많이 오버익스프레션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이 치매에 좋은 타겟이고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이 가바가 많이 생성이 되면 기억력이 나빠지는지 이 가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키스트의 이창준 박사님 연구실과 같이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저희 기전은 기존 거하고는 좀 다르게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는 치매 환자의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없애서 그 가바가 과생성이 되는 걸 막아서 좀 근원적으로 기억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약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원인 물질인 가바를 공격하는 약물은 효과가 있을까요? 물이 찬 수조 위에 표식을 부착하고 쥐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지 행동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표식 아래엔 쥐가 발을 디딜 수 있는 작은 플랫폼이 존재하는데요. 정상 쥐라면 커튼에 붙은 표식을 기억하고 플랫폼의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에 걸린 쥐를 대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40일 동안 투여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커튼에 붙은 표식을 보고 플랫폼의 위치를 금방 기억해낸 쥐. 그 덕에 손쉽게 수영을 멈출 수 있었죠. 이처럼 치매 쥐와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한 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동 실험을 한 결과 연구진은 새로운 신약 물질의 월등한 인지 기능 개선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한 약물은 기존 신약에 비해 효과가 오래 유지되고 낮은 농도로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됐죠.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난치성 뇌질환 치료의 비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연구진. 지금의 성과가 있기까지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뇌질환에 대한 약 개발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은 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그 배리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BBB라고 하는 이제 배리어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약들은 잘 뇌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뇌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데를 건드리면 만약에 어지럽거나 그러한 부작용이 아주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암을 치료한 약이나 다른 약들하고 다르게 뇌를 치료하겠다고 하는 약들은 안전성, 사람한테 되게 안전해야 되고요. 또 뇌까지 잘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약물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요. 기본적으로 저희 약물의 백본은 우리 몸에 많이 존재하는 아미노액시드를 가지고 백본으로 삼아서 아미노액시드를 유도체화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봤을 때 저희가 뇌에 있는 87개의 다른 타겟들의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다른 타겟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저희 타겟만 그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셀렉티비티, 선택성이 아주 좋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또한 뇌로 아주 잘 전달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치매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는 연구진.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치료제로 탄생하기 위해선 비임상 시험 후 임상 시험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 험난한 여정 끝, 치매 치료의 실마리가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저는 언젠가는 치매 치료제가 나와서 치료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요.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지금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치매 치료제가 벌써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임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한 번 해서 실패하면 다른 조건으로 또 하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약물들이 임상 2상, 3상에 돼 있고요. 현재 임상에 들어가 있는 약물들이 128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약물들 중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인처럼 기억력이 돌아오진 않지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억력이 좀 유지되는, 그렇게 그 정도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곧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학계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한의학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 중국 명나라의 의학자 장계빈. 자신의 저서인 경학전서를 통해 노인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료법은 있었을까요?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이 작성한 동의보감에 치매의 치료법이 등장하는데요. 심혈을 보양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재를 써서 잘 조리해야 한다. 또한 조용한 곳에서 기분을 좋게 하고 근심과 염려를 피하라라고 서술돼 있죠. 한약물 치료하고요, 비약물 치료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고 요즘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치매 치료 약물 개발에 있어서 현재 원인 물질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 복잡한 기전 때문에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게 현실이고요. 대신 한약 처방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작용한다라는 게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약 처방을 가지고 치매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약물들이 꽤 되고요. 억간산이라는 제제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들한테 임상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효과도 좋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곳에선 혈관성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의 치료법을 찾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방법은 전기침. 전류와 침 자극을 결합해 병을 다스리는 침자요법의 하나죠. 지난해엔 동물 모델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저희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혈자리들은 이제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선혈이 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침구 치료를 할 때에는 보통 지금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에는 두경 부위의 기혈순환을 촉진해주고 뇌 부위 그리고 인지 기능과 관련돼서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머리의 백회를 포함한 다양한 혈자리와 그리고 내관, 신문, 삼리와 같은 손, 발에 있는 다양한 혈자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치료 방법으로 연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침 자극은 손상된 신경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뇌를 활성화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합니다. 치매 치료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임상 연구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혈관성 치매나 혹은 다양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다양한 인지기능 관련된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침치료나 전침치료가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침치료와 전침치료가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의 다양한 인지기능 분야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과학적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연구가 단기간으로 진행 중이어서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계 전반에서 치매 정복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 이를 뒷받침할 좋은 소식들도 연달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사람의 치매 증상을 가진 치매 복제 돼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죠. 이로써 치료제 연구에 청신호가 켜질 예정입니다. 또 한국인의 연령대별 표준 뇌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이를 이용해 치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된 상태죠. 더 이상 치매가 불치병이 아닌 세상에 올 날도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치매 환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비와 요양비, 간호비 등 치매 환자 한 명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다가올 2050년 치매 환자가 270만 명까지 증가하면 10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늘어날 예정이죠. 세계적으로 치매 연구에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이러한 치매 연구를 컨소시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 환자가 다양하고 또 이렇게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숫자로 연구를 하는 것의 한계를 많이 느껴서 함께 연구하는 그런 컨소시엄이 많이 있고요. 그런 컨소시엄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생기고 빅데이터가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원인 규명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근거로 한 뭐 진단,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는 그런 컨소시엄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데이터도 같이 쉐어를 하고 저희 나라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치매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기 진단입니다. 발병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2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치는 치매. 조기에 발견하면 그 진행을 현저히 늦출 수 있죠. 최첨단 뇌 영상 장비를 활용 치매를 연구하고 있는 노영 교수를 만났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타우 단백은 베타 아밀로이드와 함께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의료진은 양전자 방사단층 촬영법을 통해 환자의 대뇌에 쌓인 타우 단백을 확인,
치매의 진행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타우 펫이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영상을 얻은 것은 불과 몇 년은 안 되었고요. 여태까지 알려져 있는 교과서적 사실은 돌아가신 환자분의 뇌를 부검한 이런 병리학적 소견으로 봤을 때 아밀로이드 단백질보단 이 타우 단백질, 신경 매듭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증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좀 알려져 있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타우펫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진들에 의해서 이런 살아있는 생체에서 이제 타우펫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부검 뇌에서 병리 소견으로 얻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타우 단백질이 많이 쌓일수록 증상이 점점 악화된다든지 어떤 증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첨단 기기는 암의 조기 발견에도 사용됩니다. 최근 타우 단백과 결합하는 조영제가 개발되며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의 조기 진단 연구에도 활용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의료진이 이 기기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펫은 굉장히 작은 그런 뇌내 병리 물질들을 detect할 수가 있고요. MRI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병리 물질들을 갖다가 굉장히 예민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펫CT나 펫 MRI, 최근에는 펫 MRI 같은 거 나왔는데 펫 자체만으로는 아주 정확한 해부학적 영상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데 CT나 MRI 같이 해부학적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검사 방법을 같이 결합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해부학적 정보와 영상 보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독성 단백질이 우리 뇌에 얼마나 쌓였는지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또 뇌 단면을 흑백 영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연구로 치매 환자의 뇌를 컬러 영상으로 감별,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350여 명의 임상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는 모든 부위에 타우 단백이 축적됐고 그 부위에 포도당 대사 저하가 일어난 반면 경도 인지 장애의 경우 타우 단백만이 축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치매를 단계별로 진단할 수 있게 된 거죠. 연구 결과상에서는 경도인지 장애와 같은 경우 MRI로 진단을 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타우펫 같은 경우는 경도인지 장애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가는 그런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 장애 환자를 디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단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뇌 영상 외에도 새로운 진단 척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 김영수 교수 연구팀은 혈액 검사를 통한 치매 조기 진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진이 뛰어든 연구죠. 알츠하이머병을 혈액으로 진단하는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논문들도 있고요.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은 팀들이 어떻게 하면 혈액에서 중요한 바이오마커를 찾아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스페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재밌는 혈액 진단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의 진단법과 굉장히 상호 보완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진단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진단법도 빨리 하려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진법이나 뇌영상법이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혈액 진단은 샘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손쉽게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라는 말씀이 조기라는 말씀이라고 하면 일단 샘플에 대한 샘플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조금 더 그 일찍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요. 우리 몸 구석구석을 순환하는 혈액에는 다양한 대사 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연구진은 전국 8곳의 대학병원에서 1000여 명의 환자 샘플을 확보했죠. 네, 이게 지금 환자 혈액들은 저희가 딱 한 번 테스트할 수 있는 양만큼 분주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60 마이크로리터 정도씩 분주를 해서 저희가 샘플 측정할 때마다 하나씩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치매 환자의 혈액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 등 원인 물질의 형태가 다르게 존재합니다. 응집 또는 과인산화된 형태를 나타내죠. 이는 정상인에게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베타 아밀로이드가 혈액에 불규칙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같은 혈액이라도 단백질이 없다면 정상인으로 오진을 할 수밖에 없죠. 연구진은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 뇌에서 스며 나온 극미량의 원인 단백질을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증상이 발현되기 전 치매를 진단할 수 있죠. 일단은 알츠하이머 환자를 알츠하이머가 없는 인지기능이 정상인 분들로부터 구분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진단율이 80,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언제부터, 경도인지 장애부터인지 아니면 그 전에 증상이 나오기 전 단계부터 혈액으로 환자와 비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혈액 진단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또 다른 난치성 질환도 구분해낼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김영수 박사팀의 치매 혈액 진단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죠. 이를 기반으로 치매의 신약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연구진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진단이 돼봤자 치료제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치료제가 나와도 진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제의 활용이 어렵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치료와 진단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진단 기술 자체가 치료제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단이 100% 되어야 신약 개발을 할 때 신약 개발에 참여하는 임상 시험 대상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임상 시험군이 명확하게 알츠하이머 환자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고요. 최근에 그런 연구 보고들도 있는데요. 진단이 100%가 되면 임상 시험을 100% 신뢰하고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신약 개발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다양한 치매 연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치매 정복의 희망은 분명 존재합니다. 누구나 그 수혜자가 될 수 있죠.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 평화로운 이곳은 치매 노인이 평범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만든 치매 마을입니다. 통계적으로 이곳의 노인들은 다른 곳에서 머무는 치매 노인보다 장수하고 그 입주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죠. 일본 도쿄에는 치매 환자가 음식을 서빙하는 식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치매를 이해하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증상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보건소도, 근데 보건소에는 아직 시스템이 그렇게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치매 지원 센터나 아니면
갖가지 주간부호센터라고 치매 환자들을 낮에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치매 환자들이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데이고요. 점점 그런 이 서포트 지원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지원할 것인지 또 그러니까 누굴 지원할 것인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은 판단하는 사람이 의료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이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 증상의 변동이 굉장히 심해서 밤에는 밖에 나가서 배회하시고 공격성을 보이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낮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요. 그런데 이 인터뷰어가 가서 봤을 때 멀쩡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내용을 이 소견서에 적어드려도 평가하는 사람이 비의료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기관의 도움을 못 받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니까 뭔가 이 의료계의 개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 확충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정인 알츠존 확대 설치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죠. 치매 국가 책임제는 전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료비의 9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까요? 국가 치매 책임제에 의해서 연구개발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되었고 그곳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어달리기 식으로 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이제 도출해내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이어달리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이것을 이 시스템에서 서포트를 해주자는 거죠. 기존에 이미 많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연계를 시킴으로 해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단기적인 그런 전략 과제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치매 연구가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기술 부분을 도출을 해내서 거기에서 새로운 그런 치매 연구의 선두그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문제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누가 케어를 해줄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서포트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서포트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이제 이 개념 형성 단계이고 또 연구 목적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치매 케어를 지금 상태에서 방향을 잘 잡으면은 우리나라가 치매 케어에서 뭔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치매 국가 책임제. 그리고 새로운 치매 연구의 선두 그룹을 만들며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우리나라의 치매 R&D. 그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